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중급편 평광격을 공부하는 과정인데, 평광격이 좀 길어서 1, 2, 3, 4부로 나누게 되었고, 오늘은 4부를 공부하시자 그래요. 그래서 이 평광격은 유달리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격국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어제는 합관 유살격을 했고, 오늘은 관살, 혼잡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자 그래요. 이 관살, 혼잡도 발복을 아주 크게 할 수 있다. 무조건 다 흉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때그때 사주마다 다르다. 있어야 할 글자로 혼잡이 돼서 있다면 오히려 길하고, 없어야 할 글자가 혼잡이 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흉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관살 혼잡벽은 격국과 용신을 고려한 이름으로 정관과 편관이 투출된 경우를 관살 혼잡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살 혼잡사주는 격을 낮게 평가하기 마련이지만, 비겁과다하거나 관살 쇠약하거나 조우용신이 되는 경우는 귀명이 된다. 즉, 다시 이 부분, 관살이 쇠약하거나 조우용신이 되는 경우는 귀명이 된다. 특히 양인격 신강명식에는 혼잡 관살이라 해서 처음격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것은 길한 것이며, 없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것을 천하게 본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경우는 이 천한 경우에, 사주에서 없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경우에, 이때의 여명의 경우는 애정의 결혼을 맞이하거나 부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남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혼잡 관살격이 어떠한 구조인지 살펴보시자고요. 여자 사주인데 정유년에 병오월을 만나서 신미일주로 정유시에 태어나니, 이것은 관살 혼잡인데 조우와 격국과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 관살이 오로지 흉신, 악살, 기신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없어야 할 글자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일주가 신미일주로 미중에 두 개의 정화가 투출을 했다. 그래서 흉신악살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병화에 또한 신금이 합을 했다. 한이 많고 흉신악살, 도적놈의 무리에 병신 합을 했고, 이 시상 정화는 일지 미중에서 투출된 정화로 부부 합을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또 희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왕성한 용광로 불 속에 신금 보석이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화기가 너무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 신금이 두 개의 유금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신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조울 성격을 모시키고 일지가 미토였고, 일지에서 투출된 두 개의 정화가 있고 오미 합을 해서 상당히 탁기가 많은 사주이다. 이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잘못되면 이 수많은 남자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할 염려가 있다 그래요. 다만 다행인 것은 성폭행을 당할 그 염려가 이 여자의 이임수가 있었을 때 창부격의 사주가 되어서 오중정화, 투출된 두 개의 정화와 정임합, 음란지압, 정임합, 음란지압,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창부가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 관살에 그냥 두들겨 맞는 형태이다 그래요. 이러한 경우에 성격적으로 이 신금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체념해서 음지로 숨어들 수도 있고, 이 관살에 대항하는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 하나는 이 신금이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미모가 뛰어나다는 거.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경우가 회사 사장이나 회사 중역진의 비서실에 들어가서 근무하며 성노리개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요. 만물을 태울 듯이 화염이 치열한데도 온도 조절하는 수기와 습토가 없으며 일지미토에서 두 개의 정화가 투출하여 악살이므로 남편의 덕은 최하로 과연 누가 남편인지도 헷갈리는 천명의 구조이다. 일지효신에 입태월 정유까지 포함해서 3개의 홍염살에 자영을 하므로 이 또한 흉하다. 이러한 명식의 경우 혼전 순결을 잃기 쉽고 혼전 임신, 강제결혼, 사통, 망신 등을 당할 수 있으며 관살이 신금을 쟁제하는 형태이므로 집단, 성폭행도 당할 수 있는 구조이고 부부해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며 술집, 유흥업, 비서,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명식이 되는데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장점은 미인이지만 만나는 남자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행운이 불미하다면 자살하는 수도 있으며 비서로 근무하며 사장의 성노리개가 되거나 개인 공포가 되어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일도 있고 정신이 분열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그래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으며 남편, 남성 혐오증에 의해서 남자를 벌레 보듯이 송충이 보듯이 할 수도 있다. 또는 병신합이 있기 때문에 적군의 세력, 적과의 동침,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깡패 기질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성격을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극과 극을 오가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러한 사주의 경우 병신합이 있기 때문에 혼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결혼 후에 내 집에 찾아와서 내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러한 경우로도 작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금, 보석, 쟁탈전을 남자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선택하기 어렵고 또는 다자는 무자로 태왕 즉절 현상으로 오히려 남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는 넘치는 남자들로 인해서 일평생 남남 풍파를 당하고 첩이 되고 이놈을 만나 결혼하고 저놈을 만나 결혼하고 평생 안정을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많은 변화가 있는 사주다 그래요. 이 사주가. 가정을 파괴하는 관살들이고 일평생 힘들게 하는 친정 식구들이며 자식의 품질이 좋지 못하므로 부모 덕이 전혀 없고
자수성가 장녀명으로 자식은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아마 무자식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잔병 치레가 심하게 되는데, 임수가 없으니 없는 것을 더욱 애타게 찾는 심리가 되므로 상관의 행동과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에서 지저분한 것은 일지미토가 관살 세력에 합의되었다는 것, 오화와 병신합, 천합지합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저분한 문제이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는 기우대운 홍염살이 동암으로 결혼하는 운기가 되어서 25세 신유년 결혼을 했으나 유금이 자영을 함으로 신병신액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날마다 싸움을 벌이고 며느리를 구타하는 시어머니를 만나 여기에서 두 개의 유금이 묘목을 불러와서 이 시어머니는 미중을목이고 오, 묘, 파살이 형성이 되어서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날마다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타하는 이 여자를 갖다 막 뺨을 치고 며느리 머리땡이를 잡고 흔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합중 봉충이 되는 28세 갑자년 결국 손들고 나오게 되었다. 정화가 시어머니이고 병화가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묘파살을 하기 때문이다. 유금대운의 세 개의 유금이 묘목을 도충하고 묘미합을 하므로 32세 무진년 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는 뭐 특수 기술을 배워서 혼자 살아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병신합 때문에, 오미합 때문에 그 남자를 잊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거에서는. 그래서 무진년 또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경술대운 자유파 규문살과 합중봉충이 되는 40세 병자년 남편의 지나친 의처증에 도망을 나왔다. 이처럼 합을 깨는 정화가 있을 때는 해로할 수 없고, 적과의 동침이면 해로할 수가 없고, 이 사주는 자칫 정신병이 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잘 참고 인내한다면 신의 임자 계축 때문에 평길하기는 하는데 큰 발복은 어렵다. 이처럼 일지에 미중정화 흉물심장이 기신이 되어서 투출을 하게 되면, 그리고 관살 혼잡이 되면 살 얼음판을 걷는 인생이 된다. 일지가 기신이면, 그리고 기신에서 천간 투출이 되어서 또한 기신이면 어떠한 방법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자, 이 사주를 또 보시자고요. 이 사주는 혼잡 관살은 아니다 그래요. 자, 병신년, 기축월, 이모일주가 기우시에 태어났는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요, 이 사주도. 이 임수가 양옆에 두 개의 기토가 끌어안고 있는 사주로, 이것은 이것은 정관인데, 기토가 두 개가 기임탁수로 그렇게 싫어하는 두 개의 기토를 만났다. 이것은 극히 신약하지는 않다. 축월의 임수이고 신중의 임수로 장생하고 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병화를 용신을 하고 목화 운이 대체로 좋은데, 두 개의 기토는 이 축토에서 임묘되어서 둘 다 죽어버렸다. 오화에서 두 개의 기토가 투출이 되었다.
이 사주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다. 이 사주는 진짜 남자를 똥덩어리처럼 보고 아예 무시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어떻게 수녀원이라도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수녀원에 갈 기운도 없고 무속인이 될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하다 그래요. 자, 그것이 왜 필자가 이렇게 답답하다고 그러는지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요. 비록 정관격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기토가 기임, 탁수, 기토, tak임을 하는 두 개의 기토가 일간을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보다도 더 흉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돈과 몸을 주고 후회하며 운다는 것에 해당하는 반드시 전생 악연관계의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임, 일주로 오 중에서 두 개의 기토가 투출이 되었고 추고, 귀문, 탕화살에 의한 두 개의 기토가 투출이 되었다. 그래서 전생 악연관계의 남자들만 만나게 되는데 현생에서 업인연을 해탈하고 가는 숙명이다. 아마 전생에서 남자들에게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요, 이 여자가.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그 남자들을 만나서 그 빛을 갚고 가야 하는 운명의 명예가 지워진 듯하다. 그러나 남자를 돌처럼 알고 무심히 살아간다면, 종교 힘으로 살아간다면, 본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운명의 회오리가 아무리 거세어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명리를 해탈하는 학문이라 하는 것인데 만남의 인연은 회자정리, 생자 필멸의 법칙으로 반드시 떠나게 되고 헤어지는 법이며 만나야 할 사람 만나고 헤어질 때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만남도 애별이고 애즉원즉함으로 결국에는 사랑을 해도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법으로 그리움이 원망살이 되고 애착이 진노가 되는 것이다. 재생관을 하는 추고 원진 기문은 내가 사랑하며 줄 거 다 주고 거마리처럼 내 것을 모두 빨아먹고 도망가거나 망하도록 하는 남자 인연으로 사랑이 어긋난다. 원망하고 증오하며 분노하지 않으려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고 집착하며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성자, 성인은 정그리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해탈하고자 한다면 정그리워함이 없어야 한다. 살그리워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요. 이 살, 달달 볶아 죽일 살도 살이요. 여기에서 살, 남자의 살이 그립고 여자의 살이 그리워하는 이 살은 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묘하죠. 달달 볶아 죽일 살이나 인간의 살, 살이 그리워하는 정. 그래서 정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우면 반드시 인연이 따르고 그곳에는 당연히 인과의 법칙이 발생하는 법이다. 두 개의 기토가 정관이 분명하고 쌍둥이 형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면밀히 따지면 다른 성분이다. 하나는 축토자이며 하나는 유금자이므로 성분이 다른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이 쌍둥이인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이거 잘 들으셔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이 쌍둥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먼저 태어난 형이 죽고, 아우만 살아남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형이 이 아우한테 혼으로 두 개의 영혼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주의 경우가 바로 그 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형의 성격이 함께하는 이중인격, 혼이 둘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무당집에 간다면 대구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도 외할머니나 조상 중에 쌍둥이가 있었다고 통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고급 육친변에 해당하는 비술이다. 어찌되었건 순일하게 한 글자만 있는 것이 좋은데, 당주 입장에서는 쌍둥이가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이 남편인지 저 사람이 남편인지 평생 헷갈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경우 혹 당주가 잠자리에서 죽은 형의 귀신과 함께 잠잘 수도 있다. 이거 진짜예요. 임수 양팔에 한 남자씩 껴안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귀신과 혼음하는 경우로도 작용한다. 이 필자는 귀신과 교접하는 여자들 여러 봤다고 그래요. 한 30여 년 전에 산속 기도 중에서 무속인들을 아주 많이 만났었다. 그런데 그 무속인 중에 이 귀신과 혼음하는 여자들도 여러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자의 말이 얼토당토 않는 말 같지만 진짜 이러한 여자를 여러 봤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귀신이 자기 본남편하고 잠자리를 방해해서 아주 섬찟섬찟 잠자다가 깨면은 무서워서 소름 끼쳐서 결국 그 남편하고도 헤어지게 된다. 본남편하고. 이렇게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요. 그때는 사주로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단풍이 드는 때가 오고 보니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당주의 사주는 혼잡이라 할 수 없는 혼잡으로 추고 기문에 기임탁수가 발생하고, 연시주가 공망이므로 현상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일지에서 두 개의 기토가 투출하여 탁수를 시키는 묘한 인연이다. 그리고 이모일주로 태어나서 병신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축토 빙산이 다 해동이 되어서 기임탁수를 양쪽에서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병화와 오화가 없었다면 빙산은 녹지 않으니 탁수로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당주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 망신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당주는 술토대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학창시절 남학생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으며, 이 미친년이 결혼을 했으면 이제 다 끊어야 되는데, 결혼 후에도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등 이성관계가 추잡했고, 이것을 알게 된 남편이, 술 마시고 번뇌하던 남편이, 그 오래전에는 음주 뭐 이러한 단속이니 뭐가 없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이렇게 잘못되는데, 그 예전에는 그러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여자가 지금 64이네, 지금 보니까. 64인데. 그 예전에는 그러지, 그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게 미친년이다 그래, 이것이. 정신병이다. 추고 원진 기우문살의 귀신살 때문에 그렇다. 기임 탁수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 이게. 그래서 이 남편이 현장 사망을 해버렸다 그래요. 당주가 추잡했던 애정사가 되었던 것도
것도 한 남자에게 의탁하지 못했던 정신계 질환 때문에 그러는데, 외할머니나 주상 중 쌍둥이라 하여 죽었던 영혼을 찾아 천도제를 지내줘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남자를 만나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자, 제살 태곽격이라고 있는데, 이 제살 태곽격은 식상이 태과해서 관성을 완전 파극시켜 버리는, 꼭 이때 가는 것이 여자라면 남편을 죽이거나, 결국에는 마지막 목적지가 교도소 가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제살 태곽격은 상당히 흉하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여자 제살 태곽격을 만나면 죽음의 사망의 계곡으로 들어가려고 그러한 여자 만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제살 태곽격은 격국과 용신을 고려한 이름으로 왕성한 식상이 관사를 때려 죽이는 것을 제살 태과라고 하며, 상당히 천격사주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반골 기질이 형성되어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법질서를 무시하는 청개구리 성격으로 여자는 득자 이별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별하는 때도 많고, 또한 자식덕이 없어서 불효자가 많고 자신의 잘난 척으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데, 남자의 경우는 구속, 수감, 법정 구술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식상이 병이므로 인수가 약이다. 태아가지 않다면 재성이 식상을 설기하여 관성을 방조하는 것도 길하고, 허약한 인성을 방조하는 관살 입장에서는 식상우는 관사를 파극시키므로 상관, 경관, 유아백단, 식관, 투전, 유아백단으로 큰 재앙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약할 때는 더욱더 흉의 가중이다. 어떠한 사주를 제살 태과라 하는지 보시자고요. 자, 이 사주는 남자의 사주인데 이임자년 이민월 병진일주가 병자시에 만나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금의 이임수가 식신이라고 하지만 두 개의 이임수가 투출이 되었고 두 개의 자수의 양인이다. 두 개의 이임수 양인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병화와 격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기에서는 진토까지 끌어들여서 자진합을 하고, 그래도 이 기특한 점은 하나가 있다. 이 자수는 인목을 생하고 있고 이 이임수 또한 인목을 생하고 있다. 이 관계가 인월에 해인합된 관계보다 더욱더 길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경금은 경진일주로 자진합이 되었지만 이것은 자월, 동월이 아니기 때문에 진합이 된 것은 아니다. 신약한 사주에 금수 쌍청이 되는데, 금백수청 쌍청이 자기의 나타남 인생 무대가 이임수 두 개가 양이 되어서 이 병화 관사를 때려 부신다. 그래서 진법 무민이 되는데, 그래도 또한 이 사주는 다행이다. 인목이 있어서 인중의 장생으로 통군하는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 진토가 여기에서는 참으로 다행인 이러한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살 태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심한 제살 태과는 아니다. 목기가 없는 제살 태과였다면
한참 격이 떨어지는데 인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 약살이 되고, 이 병화는 진토를 생하고 진토는 경금을 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흉신 악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제자 약살이라 하는데, 인월의 병화가 투출했으므로 평관격이지만 극무력한 병화이다. 인월은 경금일간의 절지월이므로 화기가 토기를 생교하고 재성과 인수가 장애가 되지 않으며, 토기는 경금을 생조해야만 팔자가 길해지는데 어찌 되었건 경금이 신약한 경금이다. 이 경우 인월의 병화가 투출했으니 평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평관, 모든 사주의 격국을 나타내는 이 병화 평관보다 두 개의 임수가 더욱더 많고 왕성하기 때문에 금수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격국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토기는 경금을 생조해야 팔자가 길해지는데,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식신이지만 자수의 임자 양인으로 변하고 제살 태과와 같은 격이다. 비록 평관격이라고는 하지만 상관, 태왕, 제살 태과일 뿐이다. 그러나 다행히 임목이 수기를 설기하고 병화를 방조함으로 길하지만, 병화가 자수에 자하고 있으므로 허약하여 진토를 생하기 어렵고, 진토는 자준 합수에 임수를 생조함으로 모친의 덕이 부족하다. 인중간목 부친이 덕은 좋으나 진중 을목 처덕은 기대할 수가 없고, 자고로 남녀 모두 부모덕이 있고 처자의 덕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데, 금수 상관격이 되다 보니 두뇌는 상당히 총명한데 이 경우 잔머리꾼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법조인이 되기는 되는데 법조인 뿌록가.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뭔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자수와 두 개의 임수가 인월추위를 해동시키고 병화를 제살태과로 쓰러뜨리면 직장 생활을 못하고 개인 사업하다 패망하고 법정 구설이 많으며 가슴에 무덤 쓰는 자식과 본인 역시 단명하는 경우가 많다. 당주의 병호대운은 임자 양인과 천, 충, 지충 운으로 법정 구설이 되었는데, 43세 가보년 학원 사업을 하다가, 이거 청주 사람인데 이 건물주와 집세를 올려주니 안 올려주니 등등등등, 왜 올렸느니 등등등 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이 건물주가 어떻게 밀쳤는데 3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진탕으로 다쳤고 당주는 구속 수감이 되었다. 이처럼 상관 태과하게 되면 나머지 가는 길은 법정 구설이다. 그래요. 자, 마지막 제살태과의 사주를 하나를 더 보시자고요. 갑오년 병인월 갑오일주가 이미희를 만났는데, 이 또한 인오합을 하고 병화가 투출이 되어서 인월이지만 인오합을 해서 두 개의 오화에 양인을 득한 이 병화가 전체 세력을 잡았고, 그래서 이것이 제살태가와 같다. 다만 반가운 것은 임신시를 만나서 이 병화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다 그래요. 다만 임수가 좀 약해서 문제이고, 그렇지만 대운에서는 축자, 해술, 유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임술대운에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이임수가 증발되어 날아가 버리고 신금을 녹이니 법정 구설수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남자였을 때 스턴트맨 이러한 부분에 아주 잘 맞다 그래요. 인월병화가 두 개의 오화의 양인이 되었고 인호합하하여 임수를 증발시키고 아주 머리는 좋은 근데 잔머리뿐이다. 상당히 두뇌가 총명하다. 천재격이다 그래요 머리가. 사람들 옆에 있는데 눈 번하게 뜨고 거짓말 사기를 기가 막히게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두뇌가 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신금을 극하여 관인상생으로 음덕과 귀함을 자신의 발로 차내는 형태로 제살태과이다. 성능력태왕으로 남편의 입을 막아 벙어리를 만들고 신중경금을 깔아뭉개는 형상으로 대응하다. 일지 남편은 상관이고 육친 남편은 신중경금으로 인월의 남편국은 절신이므로 매우 허약한 상태이다. 비록 임수가 용신이라고 하지만 상관태양을 제압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신왕중에 분란을 만드는 형상으로 당주는 천방지축 안하무인이 되어간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해로할 수 없는 극부할 운명이 되는데 남편궁의 오화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은 상관으로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스스로 극함으로 못난 남편이 틀림없는데 다행히 대운이 길하여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나 이임술 대운 화국을 이루고 남편궁을 녹임으로 대흉하게 되는데 세운에서 33세 병인년을 만나니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되었으니 제살태과 흉액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살태과한 사주에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내가 죽기 위해 무덤 속에 무덤의 계곡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또는 남자 사주라고 했을 때 이때 역시 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주 자식궁이 한 번은 인호술 화국의 운을 만나기 때문에 바갈바갈 끌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 신중경금은 법과 질서, 법질서 그리고 진법이다. 식상이 태왕하기 때문에 지범무민이라고 그런다. 법질서를 파극하기 때문에 마지막의 종착역은 꼭 법정 출두로 이어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평광격 사부를 했고, 그래서 평광격을 모두 이걸로 맞추고, 내일은 정의인격, 편의인격, 이 부분을 하면 이제 초급편은 모두 끝나는 과정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